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배운 애니멀 스펙트럼, 그 다음에 그 전에 배웠던 IR 스펙트럼, 또 그 전에 배웠던 분자식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주고, 그 다음에 화합물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시오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보는 순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이렇게 되니까 요것은 딱 이렇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는 아로매틱이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이다, 이제 벤존고리가 있을 수 있는 화합물이다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보니까 뭐가 되나요? sp3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OH나 그 다음에 여기에 카르보닐 피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보면은 1600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이 1610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게 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죠. 대개 한 1640 부근에서 나타나는 아로매틱에 있는 화합물, 벤젠고리에 있는 CH를 본다면은 CC 결합이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어떤 NMR 스펙트럼을 줬는 걸 보니까, NMR 스펙트럼 아주 간단하죠. 이게 뭔지. 수소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되나?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 수소가 뭐가 되나? 여기에 한 개, 여기에 세 개 되면 뭐가 되나? 전체적으로 수소가 12개가 필요로 한데 4개밖에 없으면은 다른 9개는 아니죠. 8개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나? 하나의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1대 3의 비율. 그러면 이제 이 화합물의 구조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에, 이 화합물은 아로매틱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수소의 종류가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수소가 있으면은 아로매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가 아주 간단해. 싱글렛으로 나올 수가 있어.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되나? 다른 취항기가 있으면은 싱글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CH3, CH3, CH3 이렇게 되면은 요게 9개. 여기가 하나, 둘, 셋, 1대 3.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HDI 그 하이드로전 디피셔시 인덱스를 우리가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2 되면은 20이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20이 안 되고 12가 된다는 이야기는 8이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인덱스가 몇 개? 4가지라는 거죠. 4개 되면은 이게 가능성이 있죠. 요거 전체가 1개, 2개, 3개, 4개. 그러면은 요렇게 해주게 되면 요금 해도 인덱스가 4개가 되니까 이런 화합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메스틸렌이라고 하는 화합물의 구조가 이와 같은 정확하게 스펙트럼, 그다음에 분자식을 가지고 되면은 이런 구조의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분자식이 주어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보면은 피크가 한 피크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2가지 피크가 겹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1719가 되면은 한 1715니까 키톤 피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것은 에스테르 피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에스테르 피크하고 키톤 피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분자식은 이렇고,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은 여기서 보니까 3천에서 오른쪽이죠. 3천에서 오른쪽이니까 뭐가 되나요? 그냥 일반적인 CH3에 알리파틱 CH3에 알리파틱 CH3나 CH2에 뭐가 되나? CH 스트레칭 피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를 가지고 NMR을 찍어보니까 수소의 종류는 수소는 전체적으로 10개인데 수소의 종류는 여기에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4가지의 종류의 수소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뭐였나요? OCH2, CH3. 그럼 여기는 뭐가 되나? CH2, O에 O 다음에 있는 CH2, 그 다음에 있는 CH3.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O 다음에 있는 CH2는 CH3의 영향을 받아서 4개로, O 다음에 있는 CH2 다음에 있는 CH3는 CH2의 2개의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으로 되면은 거의 지금 S 그룹이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탄소 2개까지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H가 지금 여기가 6개가 되는데 지금 수소는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5개가 해결이 됐고 어떻게 5개를 또 이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CH2라든지 CH3가 요게 싱글렛으로 나오고 요게 싱글렛으로 나오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피크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여기에서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나요? 좀 더 다운필드에서 2개가 나오고 요것은 한 2.1 부근에서 여기서 나오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 2개, 여기서 5개가 해결이 됐죠. 아까 또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서 이게 O의 이런 형태. 이런 구조가 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6개 탄소수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됐죠. 그 다음 수소의 수는 여기에 5개, 3개, 2개, 5개, 여기에 5개, 10개 맞죠. O의 수는 하나, 둘, 셋. 이런 화합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론을 이 화합물은 이 우리가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NMR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면은 에슬 아세토 아세테이트 화합물이다. 에슬 아세토 아세테이트 화합물이다. 물론 이것은 공업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화합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펙트럼 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화합물 또 이건 다른 이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와 같은 구조식에다가 이와 같은 분자식인데 분자식에다가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뭐가 되나요? 분자식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 NMR 스펙트럼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내더라도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라든지 이와 같은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어떤 구조인가를 밝혀내시오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밝혀내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서 본다면은 탄소가 5개짜리 수소가 7개 나이트로 그룹이 하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덱스를 계산할 때는 O는 수소의 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A는 한 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한 적이 있죠. 그 확인을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해보고 이게 n이 있으니까 또 요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서도 역시 여기밖에 없죠. 여기는 없으니까 그렇고 특징적으로 이번에는 뭐가 있나요? 이게 이와 같은 이게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서는 되게 CC든지 아니면은 C에 N이 있는 삼중결합이 있는 이런 것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749에서 우리가 카르보닐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NMR을 찍었을 때에 NMR의 수소의 종류는 하나, 둘, 세 개. 하나는 뭐가 되나요? 독립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퀄텟 그 다음에 트리플렛 되니까 뭐가 되나? 뭔지는 모르지만 CH2 그
그 다음에 CH3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탄소가 이미 하나, 두 개 되죠. 두 개.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 그 다음에 나이트로 그룹. 그러면은 이제 이 어느 정도 우리가 IR하고 NMR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복을 시켜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에 에스테르 화합물 있죠. 에스테르 아까 1749그죠. 에스테르의 카르보닐 피크. 그 다음에 여기에 NMR 상에서 요 CH3가 여기. 그 다음에 요 CH2가 여기. 그 다음에 요 CH2가 싱글렛으로. 그 다음에 나이트릴 그룹이 있는 이런 구조다. 왜냐하면은 요 IR 상에서 뭐가 되나 2266의 그 특징적인 피크가 있었죠. 그럼 나이트릴 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CH2, 여기에 CH2, CH3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에틸 2 시아노 아세테이트 화합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분자식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IR 스펙트럼을 줬을 때 딱 보게 되면은 뭐가 되나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CH 스트레칭 알리파틱에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나 그 다음에 CH 이중결합의 CH2 그 다음에 여기에 브로드한 게 이게 나타나니까 OH 정도 그 다음에 O가 마침 또 한 개가 있으니까 OH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은 1500, 1600 요 정도니까 요런 피크들을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CC 이중결합 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요런 피크들은 애매하게 좀 확인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NMR로 넘어가서 보면은 종류가 몇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딱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 피크를 자세히 보면은 이 화합물은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벤젠고리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은 여기에 트리플렛,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였나? 여기에 트리플렛, 여기에 쿼르텟을 했죠. 그럼 뭐가 되나? CH2, CH3 이렇게 했는데 뭔가 지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이 부분인데 나머지는 확인을 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은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여기는 아까 OH의 브로드한 피크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OH가 있다면은 이게 이번에는 여기서 나타난 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로 봐서는 요 위치나 트리플렛으로 봐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CH3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CH3 여기 3개. 여기에 그러면 이게 5개로 봐서는 5개라고 했으니까 벤젠고리가 그대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OH. 그다음에 여기에 2개, 그다음에 여기에 1개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벤젠고리에 그럼 이것은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CH3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OH 요 해결이 됐죠.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H와 여기에 있는 CH2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H가 여기에 O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가 되나 이와 같이 요 위치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인접한 탄소에 H 2개니까 2 플러스 1 하면은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H2가 요 위치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3개, 여기에 1개, 4개 그러면은 5개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5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즉, 1, 페닐, 프로판, 1올 화합물이다. 라고 우리가 화합물의 구조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문제로 봐서 딱 여러분들 이제는 보니까 뭐가 되나? 알리파틱, 아로매틱 있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그다음 요거 딱 보면은 뭐가 되나? 뭔가 삼중결합이 있는데 N이 한 개가 있으니까 뭐가 되나? 나이트릴 화합물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대개 이제 1500, 1600 부근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뭐 이것은 정확하게 CC 이중결합이 또 이렇게 크고 나오진 않은데 뭐 이와 같은 어느 정도는 이중결합이 CC 이중결합이라고서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는 있지만은 대개 CC 이중결합은 좀 적게 나오는 편이었죠. 근데 특별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CC 이중결합인지 아니면은 다른 결합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나온 것을 확인을 해줄 수 있죠. 그럼 이런 정보를 가지고 CN 나이트릴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거든은 알리파틱 CH 여기 아로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CH2인데 이게 숫자로 보니까 뭐가 되나? 아로매틱일 가능성이 크죠. 아로매틱에 있는 CH다. 그 다음에 OH나 카르보닐이 없는 경우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NMR을 찍어보니까 NMR은 크게 몇 개가 되나? 2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는 거죠. 한 가지는 여기에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에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화합물의 구조가 뭘까 하는 거죠. 4개. 2가지 종류밖에 없어. 2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한 가지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이게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있다는 행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행태가 되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구조가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금 이게 싱글렛으로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행태가 되느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싱글렛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죠.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H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8개가 되죠. 6개, 그 다음 7개, 8개 되지만 이것은 싱글렛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숫자가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요런 행태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아니라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 이와 같은 CH3가 그럼 숫자는 맞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CH3 그 다음에 여기에 CN이 있는 포메틸 벤조나이트릴 화합물이다.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 지금 본다면은 여기가 두 개 되죠. 요 2가지 종류가 있죠. 여기에 요 종류하고 요 종류 서로 다르죠. 요 종류하고 요 종류 달라. 그럼 요거 2개, 요거 2개가 여기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이 CH3가 여기서 나오고 그럼 맞는 거죠. 그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이와 같은 분자식에다가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에다가 그 다음에 NMR 스펙트럼을 본다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특징적인 피크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특징적인 피크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NMR에서는 특별하게 뭐였나요? OH나 NH는 대개 3400, 3500 그 부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CH는 중심이 여기였죠. 3000이었죠. 3000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나? sp3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들 아니면은 3000에서 왼쪽으로 본다면은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라든지 그 다음에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들이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이 삼중결합이 있을 때에 한 2250,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삼중결합이 있을 때 여기에 삼중결합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에 이렇게 그죠? 여기 좀 조금 그거 됐네 그죠? 그럼 되게 이게 한 2250 CN, 그 다음에 CC 삼중결합이 한 2150, 그 다음에 이것은 특징적인 카르보닐 피크가 키토닐 대에 되게 1715인데 뭐가 되나요? 에스테르냐, 그 다음에 벤 이중결합이 연결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로매틱이 연결돼 가지고 약간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CC 이게 그렇게 스트롱하지는 않지만 되게 1640에서 50 사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되게 CO는 한 1100에서 스트롱한 피크들이 나타나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CH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게 요 CH는 2900에서 3000 사이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에 있는 CH는 2800에서 2700 사이에, 그 다음에 요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한 3100, 그 다음에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한 3300 부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보닐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키톤이 되고 애시드, 아마이드,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면서 뭐가 되나요? 알데하이드, 에스테르 이런 쪽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죠? IR 스펙트럼에서 특징적인 피크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메모라이즈 해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코릴레이션 차트로 NMR 상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가장 특징적인 피크가 NH나 OH가 상당히 브로드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몇 번이나 설명을 했죠. 그렇게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로매틱이 아닌 알리파틱에 있어서의 CH라든지 그 다음에 요는 사이에 있는 H, 요는 종류의 H, 요는 종류의 H들이 대부분 요 위치에서 한 제로에서 이게 뭐 제로에서 한 1, 2 사이에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로매틱에 연결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민에 연결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이올에 S에 연결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sp2 카본에 연결돼 가지고 있다든지 sp 요거는 sp2 카본에 다음 카본에 있는 거라든지 카르보닐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이 부분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좀 더 할라이드에 의해서 아니면은 나이트로 그룹이라든지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하는 이런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는 C에 붙어 가지고 있는 수소들이 이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요게 CC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이 H가 시스냐 트랜스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시스는 어느 한쪽에서 5에서 한 6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데, 트랜스가 되면은 약간씩 요 위치가 좀 더 넓어지게 되고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H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에 있는 H들이 되게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때는 요것을 우리가 CDCl3로 쓰는데 그때의 클로로폼도 요 H도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되게 한 7.26에서.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 용매 피크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데하이드가 피크가 요 H가 9에서 10 사이에서, 그 다음에 카르복실 에시드에서가 한 대개 한 12 부근에서 11에서 한 12 부근에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장 우리가 예측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요겁니다. 요게 되죠. 요게 되는데, 여기 결과적으로는 TMS는 결과적으로는 CH3만 하더라도 뭐가 되나요? 상당히 뭐가 되나요? 실드 돼 가지고 있는데, CH3는 결과적으로 실리콘에서 존재를 또 가져오죠. 그런 게 더 실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장 실드가 많이 돼 가지고 일반적인 화합물로 봐서는 많이 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TMS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제로로 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NMR 코릴레이션 차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H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실리콘 NMR을 찍으면은 실리콘은 대부분 다 제로에서 이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다 쉴딩이 아주 많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수소로 봐서는 더 이상 요거보다는 낮은 곳에서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어떤 H들이 어느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앞에 거하고 나랑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다른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에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이런 H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나타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IR 스펙트럼들이 특징적으로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위치들이 대개 여기에서 우리가 CH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 이중결합 다음에 이렇게 한 개 있을 때 요 정도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것은 이제 미디움 상태로 크기가 미디움 상태, 이것은 작은 상태가 되는 거죠. 구분하기가 실제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같은 탄소에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 이것은 뭐가 되나 서로 트랜스가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서로 시스가 됐을 때에, 아니면 이거와 같이 됐을 때에 피크들이 대개 한 700에서 어디 한 1000 사이에서 나타나주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700에서 1000 사이에는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아로매틱에서 요 구조에서 본다면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그냥 우리가 스펙트럼 상으로 봐서는 우리가 700에서 10을 봐가지고 700에서 한 1000 사이를 봐가지고 이것은 이 피크다, 이것은 요 피크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구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IR 찍었을 때 요런 구조도 하면은 그걸 가지고는 어사인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전링의 취환기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에 지금 피크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되지만은 요런 피크가 이게 다이 서브스티튜트라든지 1,3라든지 1,4라든지 이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들 책에 288페이지를 본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런 스펙트럼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펙트럼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에스테르 화합물인데 결과적으로 이 에스테르 화합물은 아세틱 애시드로부터 에스테르 화합물을 에스테리피케이션 해서 얻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분자식은 이렇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은 이와 같이 두 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분비에 의해서 수소의 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10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10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여기에서 4.1 부분에서 여기가 트리플렛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9 ppm에서 여기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아주 복잡하게 6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개가 되나요? 셉테 7개가 되네. 7개로 돼가지고 있는 피크다.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의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위에 있는 요 피크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다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아세틱 애시드에서 유도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R그룹을 붙였는데 에스테리피케이션 한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를 갖다가 에스테레오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 공교롭게도 탄소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조가 5개이면서 어떤 구조냐 하는 것이고 이 구조가 5개이면서 어떤 구조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 CH, 요 CH 나타났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요 피크들은 요 피크와 그다음에 요 피크는 이미 여기에서 나타났어. 양쪽 다 나타났죠. 문제가 없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죠. 요 피크들이 다시 봅니다. 요 피크와 요 피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여기서 나타났죠. 그다음에 여기서 나타났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봐서는 보면은 이게 싱글렛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지금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는데 다운필드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요 O의 다음에 있는 H가 가장 다운필드에서 나타나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요 H는 여기에서 트리플렛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요 H는 여기에서 7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한 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3개, 6개가 있으면 7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이미 여기서는 3개로 갈라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인 CH2, CH3, CH2가 나와 가지고 있으니까 요 구조는 서로가 뭐가 되나요? 이승질체의 화합물은 맞는데 이승질체의 화합물 그 다음에 그 분자식도 맞는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봐서는 여기는 프로필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아이소프로필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결과적으로는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화합물은 이와 같은 아세틱 애시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줬나요? 이런 화합물을 산성 조건에서 반응을 시켜서 얻은 것이고 이 화합물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산성 조건에서 얻어서 이것을 만든 화합물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봐서는 출발 물질 같죠. 그 다음에 알코올을 썼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여기는 탄소가 3개, 여기도 탄소가 3개 맞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여기는 CH2, CH2, CH3를 썼고 여기는 뭐가 되나? CH의 양쪽에 CH3가 있는 이와 같은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해서 만든 화합물이다.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해놨나 지금? 여기에서 출발 물질 아세틱 애시드로 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나? 에스테르 화합물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2가지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그 2가지는 뭐가 되나요? 아이소메릭 에스테르다. 그러니까 분자식이 같다는 이야기죠. 분자식이 같고 그 다음에 그 분자식은 요렇다. 이 2가지 화합물의 각각을 NMR 찍었을 때 이는 NMR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 NMR 스펙트럼을 얻었을 때의 각각의 구조를 밝히시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죠? 어사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AJ2에서는 이와 같은 NMR 스펙트럼이 특별하게 보게 되면 12.1, 그 다음에 11.5 ppm에서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대개 한 카르복실릭 애시드 영역에서 나타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CL이 들어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까 O가 들어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면은 하이드로전 데피시 인덱스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N이 들어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CL이나 BR이나 이와 같은 할라이드가 들어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 개가 결과적으로 CL이 한 개 들어가지고 있으면 수소를 한 개를 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위치가 요 사이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은 카르복실 애시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 화합물이 특징적으로 나와 있고 하나, 둘, 3가지 되는 중에서 하나는 이미 이제 OH로 밝혀졌죠. OH로 밝혀지고 그 다음에 할라이드가 이제 있는데 할라이드는 여기서 나타나지는 않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뭘 예측을 할 수가 있는가? 여기가 O2니까
이것은 C에 O에 그 다음에 OH. 그러면 여기가 H 하나 해결됐고 그 다음에 O 해결이 됐죠. 그러면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지 이제는 C하고 H하고 Cl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구조를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하나는 요런 구조고 하나는 요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지금 카르복실 애시드는 여기 이와 같이 해결이 됐죠.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수소가 4개가 필요한데 여기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WS로 나와가지고 있고 여기에 콜테스로 나와 여기가 3개가 되고 여기가 1개가 되면은 여기에 카르보닐의 다음 탄소니까 한 2점 얼마에서 나타내주겠는데 이것도 Cl도 당겨주게 되니까 좀 더 다운필드에서 여기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4개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2개로 나눠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 피크는. 대개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게 되면 요것은 한 1.8 정도 되는데 아주 소량의 물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런 피크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여기에서 요까지는 됐죠. 요까지는 됐어. 그 다음에 CH2인데 Cl이 여기에 있는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그러면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는 뭐가 되나요? 3클로로프로파노익 애시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클로로프로파노익 애시드. 이게 이와 같은 우리가 NMR 스펙트럼을 가지고 아니면은 분자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IR 스펙트럼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성질체의 그죠?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의 분자식도 각각 화합물의 구조를 구분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교재 연습 문제에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별표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책 뒤에 보면 답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는 걸로 우리가 리포트가 나가는 거 알죠? 그 다음에 그게 별표가 없는 경우는 우리 책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풀어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까지는 연습 문제 21번까지는 있고 22번부터가 지금 별표가 없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22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NMR 스펙트럼을 2개를 줘놨고 NMR 스펙트럼 2개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자식을 이와 같이 C10, H12 그 다음에 O로서 나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인프라레드 스펙트러가 스트롱한 밴드가 1715에서 뭐 이것은 뭐가 되나 키톤 화합물이라는 이야기죠. 키톤 화합물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로매틱 프로톤이 요 7에서 4 사이에서 7.4 사이에서 나타나 있다. 그랬을 때에 이 화합물의 구조를 밝히시오 하는 그런 문제죠. 실제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했을 때에 스펙트럼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스펙트럼이냐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로매틱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로매틱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 2가지 화합물은 여기에 있는 화합물은 2가지 화합물은 결과적으로는 탄소의 수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수소의 수, 그 다음에 산소의 수가 동일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뭐냐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구조적인 이성질체가 되는데 구조적인 이성질체인데 그 다음에 그때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고 그때의 NMR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 두 가지 종류 화합물 중에서 달라지는 것은 탄소의 골격 구조는 똑같죠. 그러면은 카르보닐 그룹이 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요 위치에 있느냐 요 위치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사항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아로매틱을 본다면은 이미 이제 아로매틱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NMR 차트에서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7.1에서 7.4 그 사이에 아로매틱이 이미 프로톤이 나와 있다고 했죠. 그거는 여기는 이미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잘란 거죠. 여기 있는 부분은 잘란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는 알리파틱에 있는 수소들에 나온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소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수소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본다면은 수소가 종류가 하나, 둘, 셋. 그 다음 아로매틱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걸 우리가 한번 찾아봐 볼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 CH2CH3가 본다면은 전행적인 뭐가 되나요? 전행적인 CH2CH3가 여기에 트리플렛 그다음에 퀄텟으로 나와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A번 화합물은 요 화합물은 구조가 이거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여기에 CH2, 여기에 CH2 나와 있죠. 여기에 CH2도 뭐가 되나? 이것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구조가 맞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아래에 있는 것은 본다면은 전체적인 탄소, 수소의 종류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경우죠.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요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더 넓힌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CH3가 대개 2.1 부근에서 나온다고 했죠. 여기가 2.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나? 요게 싱글렛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CH2가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게 되겠죠. 대개 한 2.78 부근에서 나올 때에 어느 것이 더 다운필드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요 카르보닐 다음이니까 요게 좀 더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로매틱 다음에 있는 요 B와 C가 어쨌든 요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CH2 두 개, 여기에 CH2 두 개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 그러면 뭐가 되나? 이 아로매틱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 여기에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스펙트럼을 살펴보면은 요 구조하고 요 구조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구조는 정확하게 NMR 스펙트럼 상에서 봤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이것은 전행적인 SL 피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싱글렛으로 있고, 그 다음 이것은 전행적인 카르보닐 다음에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죠.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다운필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화합물은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는 카르보닐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카르보닐이 여기에 있는 두 가지 화합물이 되겠죠. 그래서 한 화합물, 요 화합물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구조는 이와 같은 화합물의 구조의 화합물의 스펙트럼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요 한 가지 화합물은 첫 번째 스펙트럼에 나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정확하게 페닐에 그 다음에 요 2번 위치에 그 다음에 부타논에 뭐가 되나요? 부타논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키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위치에는 뭐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브론을 매기면 하나, 둘, 셋, 넷. 요것이 부타논이 되죠. 그 다음에 2부타논, 2부타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번 위치에 페닐이 최악류로 붙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4번 해서 부타논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위치에 페닐이 붙어 가지고 있는 부탄 2온 화합물이다. 이게 부타논 2부타논 화합물이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아로매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결과적으로는 멀티플랫으로 복잡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개 그것이 7.1에서 7.4 ppm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B번에 있는 요 CH2가 3.7 ppm에서 벤질륨이 지니까 모아 다운필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C에 있는 피크가 전형적인 여기에 CH2, CH3가 되죠. 그런데 여기 카르보닐 다음이기 때문에 C가 여기에서는 쿼르텟으로 나오는데 한 2.5 ppm.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것은 CH3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트리플렛.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 화합물이 구조다 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은 여기에 있는 5개의 수소가 여기서 나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H2가 한 2.78,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가 요보다는 요 카르보닐보다는 아로매틱보다는 카르보닐이 더 전자를 많이 당겨주죠. 약한 차이입니다. 하나는 2.78, 하나는 2.8, 그죠?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싱글렛으로, 근데 이게 S죠. S로 싱글렛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여기 왜냐하면 더 이상 커플링 할 데가 없죠. 그럼 싱글렛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이런 화합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스펙트럼 두 개는 결과적으로는 NMR 스펙트럼이 두 개가 있었고, 하나는 뭐였나요? 하나는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키톤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에는 이미 같고, 그죠? 그랬을 때에 하나는 이런 구조, 하나는 이런 구조다.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여기서 1, 2, 3, 4 중에서 3, 4 중에서 뭐가 되나? 카르보닐의 위치가 요 중에서 여기에 있느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느냐, 요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둘 사이는 같은 분자식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둘 사이는 구조 이승결체, constitutional 아이소모가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소모 이승결체이지만은 우리가 스펙트럼 상으로서 보게 되면은 이 화합물인지 아니면 이 화합물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래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NMR 스펙트럼 네 가지가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네 가지 서로 관계는 또 이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분자식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가지 이승결체가 되겠죠. 이승결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 각각을 IR 스펙트럼을 찍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1735의 카르보닐 피크가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로매틱 프로톤이 대개 7.0, 7.5 사이에서 5 ppm 사이에서 있으니까 페닐 그룹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각각 화합물의 구조를 밝히시오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우선 첫 번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에스테르 화합물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 O2가 있으니까 C에 O에 그다음에 O가 있는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에스테르 계통의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소 결핍 주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수소 결핍 주소가 원래 산소는 영향을 받지가 않죠. 그다음에 이것이 10개니까 20개 플러스 2 하면은 22개인데 여기에 12개가 있으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소가 8개, 10개가 줄었죠. 22개, 12개니까. 그러면 10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2개씩을 하나의 결합으로 본다면은 수소 결핍 지수는 5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소 결핍 지수가 5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로매틱 에리어가 있으니까 페닐이 하나가 이런 형태로 어디가 연결이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는 이와 같은 에스테르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 결핍 주수를 본다면 여기가 뭐가 되나요? 수소 결핍 주수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수소 결핍 주수가 하나가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에스테르 그룹에 카르보닐 그룹에 그 다음에 페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와 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테르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4가지 화합물들이 서로 다르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A와 C와 B와 D가 각각 어떤 화합물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여기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아로매틱 화합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반적인 에스테르 피크가 여기에서 확인이 되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트리플렛, 그 다음에 쿼르텟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요 경우는 뭐가 되나? 요 경우는 싱글렛으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싱글렛으로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와 같은 형태 요 경우는 여기에서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5개의 수소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스펙트럼의 구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여기에 에슬 그 다음에 페닐 아세테이트로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가 트리플렛, 여기가 트리플렛으로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가 싱글렛, 여기가 페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요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싱글렛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메실 그룹이 여기에 커플링 하지 않으니까 싱글렛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2, 여기에 있는 CH2가 요 CH2가 벤질릭 위치가 여기에 2개의 영향을 받아서 3개, 요게 3개. 그 다음에 요 카르보닐이니까 벤질릭보다는 조금 더 다운필드가 되겠죠. 여기 2개가 여기 2개의 영향을 받아서 3개 트리플렛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에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화합물의 구조는 뭐가 되나? 이런 구조다. 그래서 메슬, 그 다음에 3페닐 프로파네이트, 그죠? 이놈과 같은 화합물인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 에스테르를 맞는데 메슬 에스테르고 앞에 거는 뭐가 되나요? 여기서는 에슬 에스테르가 되죠. 에슬 에스테르. 그러니까 카르보닐 위치가 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합물은 뭐냐면은 여기가 싱글렛으로 나오는 것은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것은 페닐 그룹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카르보닐 다음에 요것은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나타났죠. 카르보닐에서 당겨주느냐 여기서 벤질에서 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카르보닐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O가 O에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다운필드의 4.2 부근에서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트리플렛으로 그럼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H2가 여기에서처럼 한 2.6 부근에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나 2.678 여기 부근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의 구조는 아이소모 중에서 이성결제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요 알코올 화합물에 아세테이트가 있는 요와 같은 에스테르 형태의 화합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 2에 그 다음에 2 페닐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에스레 아세테이트 요게 에스레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슬 아세테이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 분자식이 그대로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카르보닐 그룹이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에스테르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에스테르지만은 O가 가운데 있는 에스테르 형태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형태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이게 더블렛으로 나오고 이것이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싱글렛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요 아세틸 그룹의 CH3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더블렛으로 나온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H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CH3가 요 CH3 영역은 맞죠? CH3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H의 영향 한 개를 받아서 이것이 더블렛으로 나와 있는. 그럼 요거 해결됐고 요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아로매틱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요 형태가 7점 여기에 6점 얼마 여기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아로매틱은 맞는데 요것이 뭐냐 하는 거지. 요것이 자 요것은 지금 처음에 나오는 위치가 되는데 요 프로톤에 주목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서 본다면은 카르보닐의 연결 직접적으로 돼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한 3 가까이에서 나왔습니다. 3 가까이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르보닐이 아니라 O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O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거의 한 4.3 정도에서 다운필드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H가 결과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아도 한 4.3에서 되는데 여기에 아로매틱 영향을 받죠. 그럼 더 다운필드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거의 지금 5.8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5.7 ppm 그죠? 여기에서 5.8 정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피크가 결과적으로 요 HA 피크가 되겠죠. 그럼 보면은 여기에 하나 종류가 요거 하나, 그다음 요거 2개, 3개, 4개의 종류가 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페닐 에슬, 1페닐 에슬 아세테이트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23번에 그죠? 23번에 4가지의 스펙트럼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IR 스펙트럼의 특징적인 것, 그 다음에 분자식은 분자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IR 스펙트럼은 에스테르 형태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향적 화합물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에스테르가 어떤 구성으로 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4가지 이성결체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본다면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슬 2페닐 아세테이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펙트럼은 그 다음에 메슬 3페닐
프로파노에이트가 되는 것이고 프로파노 여기에 O가 빠졌네요. 프로파노에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펙트럼이 2페닐 에슬 아세테이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위치가 마지막에 네 번째 스펙트럼이 1페닐 아세테이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주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우리 씨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아무런 정보 없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스펙트럼만 주고 이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시오.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시오 했을 때는 우리가 네 가지 화합물 중에서 이런 스펙트럼을 나타내면 이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구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24번 문제도 지금 스펙트럼이 나와가지고 있고 스펙트럼 하나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탄소가 5개짜리, 그 다음에 수소가 10개, 산소가 2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IR에서 스트롱하게 3450, 1713 하니까 거의 뭐가 되나 지금 카르복실릭 애시드 타입인가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3450에서는 OH 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1713은 키톤 피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카르보닐 피크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산소가 2개니까 결과적으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 계통의 화합물일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전 데피션시 인덱스를 가보게 되면은 수소 결핍 지수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1이 되죠. 이게 12에서 10이니까 1이 되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이 있으면은 여기에 하나가 수소 결핍 지수에 해당이 되죠. 그럼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은 아로매틱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그 다음에 알리파틱이면서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을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그는 화합물이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펙트럼 자체가 아주 깨끗하게 그것도 뭐가 되나요? 싱글렛으로 쫙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카르보닐 다음에 있는 요 CH3가 여기서는 싱글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3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3개가 아니죠. 여기 1.5니까 3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게 나타날 수 있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4자이니까 여기가 요것도 싱글렛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카르보닐 다음에 것은 한 2부근이 되니까 요 2부근이 되니까 요것이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CH3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3, CH3가 여기에서 CH3 그 다음에 CH3가 6개가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3대 6의 비율로서 나타나 주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것이 뭐냐 하는 것이 요것은 여기에 요것이 1개라면 요것은 요것이 3개라면 요것은 1개가 되겠는데 여기에 있는 OH 피크가 여기 있는 OH 피크가 여기 O 있는 요 피크가 나오면 맞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런 구조가 되는데 탄소의 수는 5개가 되는 거, 수소의 수는 10개가 되는 것이고 산소의 수는 2개가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24번에 나와 있는 이 화합물의 구조는 우리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구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화합물이다. 즉
3하이드록시, 3메틸 2부테논 화합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으로 넘어가면은 25번은 또 보면은 지금 에셀피크 같은 것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싱글렛으로 있는데 카르보닐이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본다면은 NMR 스펙트럼은 이와 같이 주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에 지금 분자식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IR 스펙트럼에서 보게 되면은 3270, 그 다음에 2118 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OH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OH는 아니죠. OH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C 결합일 가능성이 크죠. CIR 상에서 CC 3중 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3270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에 붙어 가지고 있는 뭐가 되나요? CH죠. 여기에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결과적으로는 3000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스트레칭보다도 좀 더 다운 필드에서 나타나주게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요 H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CC 3중 결합, 요 CH 결합이죠. 요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 화합물의 구조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에스테르 타입 화합물이 여기서는 에스테르라고는 지금 없는데, 자 봅시다. 25번. 여기서는 지금 에스테르라고는 없지만은 IR 상에서는 에스테르 피크가 1700부근에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인포메이션을 준 것은 요거죠. 요것은 3270 웨이브 넘버에서 나타나는 것은 3중 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 그 다음에 CC 3중 결합은 2118에 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분자식은 요거라다 하는 이야기는 수소 결핍 지수가 3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 화합물은 3이라는 이야기는 아로매틱이 없으니까 이중 결합이 두 개가 있든지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이 하나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중 결합이 두 개가 되면 탄소수가 늘어나니까 3중 결합이 되면은 되겠죠. 여기에 두 개가 되죠. 여기에 두 개, 여기에 한 개 하면 세 개가 되는 경우죠. 수소 결핍 지수가. 그럼 기본적으로 봐서는 탄소가 몇 개가 필요하나요?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되죠. 그런데 요게 또 SL피크라, 요게 쿼르텟으로 나오고, 요것이 트리플렛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CH 결합이죠.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H가 싱글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 여기에 있는 H 붙어 가지고 있는 것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만족시키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데이터가 여기서 되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화합물의 구조는 뭐가 되나?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때 화합물의 이름은 SL2 프로피오네이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25번에서 나와 있는 화합물의 구조는 요는 3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 화합물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으로 넘어가면은 26번 화합물도 보면은 언뜻 보기에 지금 1740이니까 IR 피크가 있는 것 같고, IR에서 에스테르 피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CO 피크, 그 다음에 지금 NMR 상에서 SL 피크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NMR 스펙트럼하고 분자식하고 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그룹을 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1740은 뭐냐면은 에스테르 행태에서 카르보닐 피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다음에 COR처럼 돼가지고 있을 때 CO 결합이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테르 화합물이 확실하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소 결핍 지수가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보면은 카르보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카르보닐이 2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2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탄소수는 7개나 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여기에서 스펙트럼의 수는 피크의 수는 하나, 둘, 세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수소의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소의 종류가 세 가지이면서 그 다음에 요것과 요것은 거의 SL 그룹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SL이 여기에 지금 SL이 여기에 SL이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3개가 되겠죠. 트리플렛 쿼르텟인데, 그 다음에 요것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요것이 2개라. 그럼 요것이 2개라면 요것은 뭐가 되나? 4개가 되겠죠. 요것이 2개라면 요것은 뭐가 되나? 6개가 되겠죠. 6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은 카르보닐이 있고 여기에 CH2가 요 CH2, 그 다음에 요 CH2가 여기에 있는 요거 O의 영향을 받아서 다운필드에서, 그 다음 요것은 거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한 뭐 약간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이래서 0.9 정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많이 이동이 돼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2는 용적 카르보닐, 요쪽 카르보닐, 카르보닐 한 개의 영향을 받으면은 되게 한 2.5 요 부분에서 나오는데 또 한 번을 더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다음 필드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SL 그룹이 양쪽에 있는 다이에셀 말로네이트다, 이렇게 구조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탄소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수소의 수가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 여기에 2개, 12개,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2개, 여기 2개, 그럼 4개, 그럼 이와 같은 구조를 만족을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26번까지를 풀어봤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NMR에 대한 NMR에서 우리 책에서는 1, 2, 3, 4가 있는데 1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원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합물의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NMR 스펙트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뭐가 되나요? 다양한 NMR 스펙트럼이 가능한데 특히 수소 NMR 스펙트럼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얻은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